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마카롱 10개 먹은 고마운 손님을 저격했다가 고소 고발까지 갔던 가게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스타로 뜬 가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마카롱 가게 역시도 손님이 29개의 마카롱을 사 먹었더니 이를 조롱하는 듯한 포스팅을 올려 어마어마한 욕을 먹기도 했었고, 한 헬스장은 PT 비용을 문의한 손님에게 가격부터 물어보면 PT 안 한다고 거절하더니 기본 예의 없는 손님이라며 인스타에 저격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손님보다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는 갑질 아닌 갑질하다 딱 걸렸던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 와플집입니다. 2018년 네이트판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가서는 딸기 와플 하나,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기 와플이 나왔는데 사진처럼 3조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2,000원짜리 치고는 작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옆 테이블의 와플을 보니 3조각이 아니라 큰 한 판이었다는데요. 실제로 해당 가게 인스타에는 이렇게 한 판의 사진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글쓴이가 사장님한테 양이 다른 것 같다고 항의했는데, 사장님은 구움 정도에 따라 한 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잘라서 나갈 수도 있다는 대답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4분의 1조각씩 3덩이가 나왔다고 다시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갑자기 원래는 1인 1음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셋이 와서 음료 2개만 시켰으니 와플 양도 적게 줬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어디에도 1인 1음료라는 안내는 있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니 사장님은 갑자기 환불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혀 미안하다는 어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결제했던 카드를 주니 그걸 받지도 않고는 그냥 12,000원을 현금으로 줬다는데, 더 따지고 싶지만 화를 참고 그냥 나오는 길에 에휴 하는 사장님의 한숨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카페 사장님이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는데요. 요즘 어린애들이 정말 다 따지고 싶은지 피곤하다며 바쁜 와중에 무작정 달려들듯이 와플이 옆 테이블보다 적다고 따졌다면서 쌈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굽기에 따라 달라서 모양이 다르게도 나갔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이 못마땅하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다 따지고 들고 불만 가득에 돈 쓴다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라며 의자와 테이블이 아까우니 오지 마세요 라고 쓰고는 인성교육까지 받고 돌아다니라는 태그까지 씁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엔 사장님이 와플 한 조각에 목숨 건 애들 성격 죽이고 살기 힘들다 같은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해당 가게의 신상은 털렸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사장님은 DM을 통해 글쓴이에게 사과를 하는데요. 무조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글쓴이가 일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함으로 완판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끝이 잘리기도 하는 등 전문적이지 못해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고까지 하는데요. 글쓴이가 어려 보여서 정량보다 적게 나가도 아무 말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보낸 건지, 아니면 1인 1음료를 안 해서 그렇게 내보낸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자 손님들이 어리다고 구별하면서 판매하진 않지만 다시 굽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조금 안 구워진 부분을 잘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결국 실력 안 되는 사장님이 그냥 와플 구워내다가 딱 걸렸던 건데요. 그렇게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글쓴이가 요청하자 사장님은 알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사과문은 올라오지 않았고 계정을 폭파해버렸으며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손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가 망한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엔 소스 좀 많이 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뿌려서 보내준 가게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손님이 소스 때문에 짜서 먹지도 못하겠다고 리뷰를 남기자 신경 써서 뿌려드렸는데 마음이 과했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 가이세키 집입니다. 가이세키는 일본식 코스 요리로 보통 회와 국, 밥 등이 나오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일식 다찌 문화를 몰라서 식당 사장님이 화가 났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양식을 1인당 5만원 정도에 파는 유명한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버섯을 못 먹는다고 이틀 전에 미리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에 가서 청주도 한 병 시키고 식사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친구와 둘 다 먹는 양이 적다 보니 음식마다 남겼는데 사장님한테는 남겨서 죄송하다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어가 나왔는데 좀 타서 나왔고 거의 황태포 구워 먹는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테이블은 전혀 타지 않은 장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솥밥이 나왔는데 표고버섯 파티를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섯인가 하고 한마디 하니 사장님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고 오히려 친구가 괜찮다며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정색을 하더니 음식 평가는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는 버섯 못 먹는 친구한테도 버섯밥을 퍼줬다고 합니다. 이후로 사장님은 갑자기 식기를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 온몸으로 화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직원들이랑 뭐라고 하는데 딱 봐도 욕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은 주고 숟가락도 주지 않길래 직원한테 이거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거냐고 묻자 그때서야 직원 역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결정타로 다른 테이블에는 다 주는 다시 육수를 글쓴이한테만 안 줬다고 합니다. 결국 빡친 글쓴이가 사장님하고 부르니 사장님은 한참 있다 왔고 사장님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닷지 식당에서는 조용히 말해야 하고 음식에 대해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글쓴이는 그렇게 했다며 다른 식당에선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절대로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에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고 다른 손님들 역시도 글쓴이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폭발한 친구가 장어 탄 것과 버섯밥 다시 육수에 대해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장어는 절대로 오버쿡한 것이 아니고 다시 육수는 서비스지만 일부러 글쓴이한테는 안 준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데 글쓴이 일행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에서 버섯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버섯을 못 먹는다고 하여 일부러 도라지를 2배로 넣어 챙겨준 거라고까지 했다는데요. 그리고는 사장님이 그렇게 한 건 글쓴이가 일본의 닷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장님의 신경을 긁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해당 닷지 문화라는 것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도 하고 미리 룰이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성의 없이 죄송하다고 하며 나가라고 했다는데요. 집에 와서 일본 닷지 문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글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닷지라는 단어를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카운터 석이라고 한다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닷지 문화라는 것을 고객한테 강요하고 본인 기준에 맞지 않자 화부터 냈던 것이었습니다. 닷지는 무리라는 뜻의 일본어로 오히려 일본에서는 한국인 현지처를 뜻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한 롯데마트 직원 입니다. 퍼피 워킹이라고 하여 안내견 훈련 중인 강아지를 비장애인 봉사자가 데리고 다니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후 7주부터 가정집에 위탁되어 1년간 받는 사회화 교육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시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오는데요. 한 롯데마트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왜 데리고 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강아지를 데리고 나 아주머니는 우셨고 강아지도 불안해 리드줄을 물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엄청나게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롯데마트 측에서는 안내견의 입장을 제재하진 않았지만 안내견이 매장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의 소란이 있어 화를 냈다고 해명하는데요. 송파구청의 조사 결과 직원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놀라서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해명마저 거짓말이었던 건데요. 롯데마트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롯데월드 봉사단이 점자 낱말 카드를 기부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유기견 입양 캠페인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묻혀버린 건데요. 이때에 맞춰 신세계에서는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붙이며 노를 적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라인드의 한 롯데 직원이 글을 올렸는데 그저 마트 직원이 장애인 안내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뿐이지만 오히려 훈련사가 막말하며 멱살지고 명찰까지 잡아뜯는 횡포를 부렸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글삭 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롯데마트에선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더 욕을 먹었었고 이후로 롯데마트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포스터도 붙이고 모든 점포에 반려견 동반 쇼핑을 허용한다며 출입 제한까지 풀었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곳에 안내견 데리고 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갔다는 등 엄청난 경험담들이 올라오며 롯데는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손님을 왕으로 모실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손님한테 왕대접 받으려는 마인드는 한참 선 넘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